총리로서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잘 보자 못한 책임 큽니다. 황교안은 공범이다. 촛불 민심을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범의 의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공범의 의미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헌법 7조에 무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있죠. 무한 책임이죠.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 조정합니다. 총리 직속으로 공직자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최순실이 국정을 사유하고 각부처 가리지 않고 나왔던 다 빼먹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조치들을 다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가보셨다고 하셨죠? 촛불 집회라기보다도 광화문 그 상황에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촛불 민심을 느껴보셨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촛불 민심 수용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하시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은 탄핵된 박근혜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내각 또 전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장선은 아니죠. 연장선입니까?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죠. 다른 거죠. 저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을 느끼시냐, 들으셨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연장선의 정부인지 아니면 촛불 민심을 느끼고 듣고 새로운 정부, 국정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더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입니까? 총리이십니까? 총리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행으로서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헌법과 법에 정한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총리의 입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리는?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탄핵된 대통령을 대행하느냐, 주권자인 국민을 대행하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황교안 체제의 문제입니다. 비교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그 말이 성립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되고
황교안 체제 아래서 12월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를 방문조사하려 했습니다. 황교안 체제 아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입니다. 황교안 체제는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의 이런 수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또 거부하시겠습니까?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서를 판단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인 검토가 아니라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검찰 수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 등은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한다는 말이죠. 자, 황 총리는 세월호 수사 당시에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수사검사들이 해경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 법무장관 황교안이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증언을 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서 증거를 댄다면 여기에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이 한겨레 아닌 것을 신문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대서특필했습니다. 어쨌든 실제 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나타나면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외압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법무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배한 총리는 탄핵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것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검 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전부 다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황 총리는 그 책임을 져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드 배치 결정이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하는 것과 한중 갈등, 수도권 방위 무용론과 군사적 효용성 논란, 북핵을 부정하면서도 인정하게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논리, 그리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한다. 또 성주 등의 사례처럼 한국 내에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런 여러 걱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한 여러 판단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은 금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걱정과 우려,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에도 우선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은 국가의 역량을 집결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이런 우선순위의 방법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배치에 있어서 사드가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나머지는 희생해도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제가 쓴 일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보를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나머지 문제는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병행에 가지만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국가적인 병행해야 역량을 하는데 모아서 그렇지 같이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채워나가야 저는 된다. 유능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